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네. 박사님 탈중앙 특집 좋습니다. 지금 너무 탈탈 털었어요. 탈중앙. 탈탈탈 세 번을 털었고 지금 탈탈탈탈 네 번째 지금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탈중앙화가 왜 도대체 토큰의 뭐 증권성, 뭐 시큐리티냐 유틸리티냐 이 부분에도 관여가 되어 있는지 또 내용을 지금 쓰셨다고 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지금까지 뭐 보면은 뭐 그 어원, 뭐 컴퓨터 공학에서 시스템, 그다음에 조직 문제, 그다음에 증권성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배터리 이게 나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23번. 하여튼 그 증권성 여부에도 탈중앙화가 많이 써요. 왜 쓰이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그 직감적으로는 그거죠. 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로 돈이 자꾸 쓸려나가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증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동안 금융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해왔죠. 피해가 생기면은 결국은 금융 당국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증권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토큰의 증권성을 보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게 1946년에 미국의 그 하위 오렌지 농장에서 이 상위 하위가 아니라 저희가 늘 말씀드린 하위 오렌지 농장에서 나온 작은 모집에서 뭐 그 배당금 설명드렸었고요. 나눠주는 그런 그 배당금 나눠주는 그 판례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준 게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해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자 계약, 투자 규약 뭐 이거 해당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 SEC가 보는 증권은 돈을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익이 기대가 되고 투자한 돈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투자 수익이나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 모두에 해당돼야지 증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ICO는 보면 내가 돈을 투자해. 돈에 대해 이익이 기대가 돼. 돈 가지고 애들이 사업을 해. 세 가지는 ICO는 다 해당이 돼요. 문제는 사본이 아리까리야. 4번이 아리까리야. 4번이. 그래서 탈중앙화 문제가 그래서 4번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4번. 투자 수익이 내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지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지. 그래서 중앙화된 어떤 조직이 있으면서 걔네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중앙화된 거지 탈중앙화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ICO가 없기 때문에 이래도 해당되지 않아. 이미 네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돈을 투자 안 했어. 그리고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뭣도 몰라서 인정.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증권 가능성이 되게 낮고 그리고 투자자 개인의 노력 혹은 마이닝 사업자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이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이닝해. 그러면 제3자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거든. 그러면 4번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증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극도로 탈중앙화가 돼 있어 타인이 개입할 소지가 없어. 그래서 SE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내가 내 돈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내가 수익을 안겨주거나 당신이 시장에 가서 토큰을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증권이다. 그게 아까 위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내가 돈을 줬는데 얘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나한테 돌려준다. 증권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다른 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이 사업의 성공 결정 여부에 중요하지 않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네트워크가 완전히 탈중화되면 사업 주체를 식별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의미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비트코인을 볼 때 중앙화된 제3자를 발견할 수 없다. 사토시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토시가 있었으면 약간 의심할 수도 있겠지. 사토시 한수예요. 신의 한수죠. 신의 한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은 더 애매한 거죠. 그렇죠. 이더리움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윌리엄 힌먼이라고 SEC 그 디렉터가 한 말이거든요. 위에 게.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이더리움의 출시와 관련된 펀드레이징을 일단 제껴두고 현재 이더리움 상태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그 탈중앙화된 구조,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판매와 제공 등을 네. 볼 때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라고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초창기 때 중앙화된 재단이 있으면서 네. 자금을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많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 사 내가 그렇죠. 지금 와서 판단하면 네. 지금 내가 이더리움을 재단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잖아요. 네. 사고 그 다음에 그 이더리움을 제공하는 것도 시장에서 제공해 주는 그렇죠. 거지. 아니면 마이닝 해가지고 제공이 그렇죠. 되는 거지. 채굴해서 자기가 얻는 재단에서 거지. 네. 재단에서 나눠주는 게 판매하거나 아니고. 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제3자 한 명이 뭐 움직인다, 물론 움직이죠요. 약간. 네. 약간 우리 한명 있죠. 비탈릭이라고 한 명 있죠. 네. 비탈릭이 예, 네.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탈중앙화가 많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는 그 하위 테스트에서 제3자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으면은 제3자가 이익을 만들어서 나한테 배당을 준다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탈중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마이닝을 해서 네. 우리가 다 뭐 이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중화된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거에서 힘을 발휘 못하고 극도로 분산화되어 그렇죠. 있으면서 탈중화되어 있으면서 네. 거기서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조장하거나 이걸 만들어내는 제3자가 없다고 보는 그렇죠.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탈중화가 증권성 여부의 그 네. 하위 테스트 마지막 네. 제3자의 이익 제공 네. 거기에 결정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띄워놓고 보면 탈중앙화와 증권성 혹은 이 자산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3회차에 걸쳐서 4회차까지의 내용을 하다 보면 결국 탈중앙화와 증권이 매우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가치가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하면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탈중앙화된 세상을 생각한다. 탈중앙화된 뭐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게 크립토 세상에서 널리 퍼지는 말인데 네. 그 말에 다시 그럼 원론적 의미로 돌아가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주 자본주의를 타파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금융 형태를 만들어내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 증권형 어떤 자산 가치 네.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게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걸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거의 정해진 형태가 이루어져 왔고 감독 기관의 그렇죠. 감독을 받으면서 이렇게 커. 그래서 금융적 발전이나 자산의 증대라는 것이 주주 자본주의에 매우 명확하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없었지만 결국 탈중앙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배경 자체가 들어있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를 늘려오는 수단, 늘려오는 방식에 기인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해 주신 그래서 이제 뭐 다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근데 니들이 왜 토큰을 만들어서 니들이 가치 있다고 주장해 이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주주 자본주의나 이 금융 생태계에서 맞지 않는 얘기야 라고 해서 배격하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탈중앙화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된 거는 서로 모르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점점 시너지를 그렇죠. 내고 협동관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명확히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가치가 정해질 그렇죠. 수 있다는 그게 거죠. 바로 충분히. 토큰을 통해서 충분히 가치를 정해주고 누구 한 명에게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작업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배율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체의 의미가 탈중앙화에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증권성과는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하고 한 가지 되게 유의할 만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아주 자본주의의 극도화된 사회인 미국에서도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에 있는 그 증권 금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주주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온 세계와 이 탈중앙화를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 암호화폐 생태계, 크립토 월드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좋은 경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시간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네. 지난 4시간 동안 대회차 동안 박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주셔서 밤새고 준비한 거를 책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